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한 발 앞서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양상이 좀 바뀐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언론 보도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이 신천지 대구교회가 집단 감염 지역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네, 뭐 신천지에 대한 비판 보도가 뭐 언론 매체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는데 네. 뭐 한편으로는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좀 잡혀가는가 싶던 이 코로나가 지금 31번째 확진자 이후에 네.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건 좀 분명한 사실이니까 뭐 그런데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지적을 해야 하는 게 언론의 역할도 뭐 맞고 또 31번 확진자나 이제 신천지의 대응이 또 문제가 있는 것도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예. 다만 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또 이 문제와 뭐 다른 문제들에 대한 언론의 이제 가십성 보도. 보도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20일에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뭐 이만희 총회장을 뭐 둘러싸고 사생활 폭로가 있었다, 뭐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 이 보도는 뭐 당장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가 아니니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천지가 뭐 지난 한가위에 이 신도들에게 어떻게 연휴를 보내면 좋을지 뭐 이렇게 뭐 지침을 내려서 뭐 이 부분이 주목이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코로나19와는 뭐 당장 관련이 없는 뭐 그런 보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관련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뭐 분석이라든가 향후의 대응이라든가 뭐 정부의 대응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들 많이 지금 보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천지라는 이제 하나의 상황이 지금 또 발생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연관 보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과열 보도 양상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문제는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웠어요. 지금 단순히 그 하나의 종교 집단에서 누군가가 이제 코로나에다가 걸린 거 아니고, 네.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그 특속 종교 집단이 알고 있는데도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나 국민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나게 만들었어요. 문자를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네. 하지 마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갑자기 확진 수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이 갖고 있는 분노가 있어, 어느 정도. 네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대구에 있었던 지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중앙기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의 중앙이랑 연락을 해서 야, 니네들의 그 대구 지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니네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들도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진짜 우리도 너무 대신 사과합니다. 이런 뭔가가 있었으면 네. 이 정도로 문제가 커지지 않을 텐데 이제 언론도 가서 좀 약간 중앙에 있는 그 고위급 관료들이랑 얘기를 해서 이런 좀 약간 분노를 가라앉을 수 있는 기사를 안 냈고, 그리고 그분들도 나름 좀 약간 나서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동안 항상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로나랑 관련된 뉴스라든가 관련되지 않는 뉴스들이 잇따라 나와요. 왜냐하면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도에 이 신천지 관련한 보도들이 네. 그러니까 현장 취재를 가서 뭐 신천지 관계자라든가 이런 쪽에 취재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반복해서 그냥 이렇게 가십거리로 내는 건 문제가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맞죠. 정상근 기자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지금 신천지에 대한 뭐 비판 기사가 쏟아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편으로 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뭐 전문가들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특정 어떤 집단이나 뭐 특정인에게 이게 비판의 화살이 계속해서 쏠릴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확진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뭐 신천지 소속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좀 비난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를 좀 두렵게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숨어서 안 나와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지금 이런 공간에 같이 있었는데 나도 지금 증상이 있는데 그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자칫 너무 한쪽으로 뭐 이렇게 비판 여론이 쏠리면은 그 사람들이 숨어버리면 오히려 이 지역사회 감염이 더 퍼질 우려가 네. 좀 높다. 뭐 그 점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파적 보도도 이번 주에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 21자 아침신문 보도 내용이 화제가 됐었다고요? 정상훈 기자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김정숙 여사가 이 중랑구 소재 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네. 이 시장 방문에 각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그 벤처 관계자들이 이 두세 차례 먼저 이 시장을 찾아서 네. 김정숙 여사가 이동할 이 동선을 짜고 그다음에 상인들한테 무엇을 준비해라, 뭐 꿀을 몇 킬로그램을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상인들한테 뭐 계란을 던지지 마라,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거나 뭐 반갑게 환대하자라거나 뭐 그렇게 이제 상인회장이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됐던 기사입니다. 네. 논란이 됐다는 거의 기저를 보니까 상인회장이 나서서 반박을 했다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게 미디어오늘에서 이 백남용 상인회장이라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 얘기는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사람이 지금 없는데 어쨌든 영부인이 와서 이 시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제 시장으로 좀 많이 몰릴 테니까 그래서 뭐 예전처럼 막 이렇게 계란을 던지거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뭐 상인회에서 뭐 잘 준비를 하자. 그냥 이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마치 이 김정숙 여사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뭐 동선을 짜고 막 이렇게 계획을 한 것처럼 네. 이 조선일보가 좀 왜곡 보도를 했다라는 게 이 상인회장의 주장입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알파고 기자는? 아니 이거는 왜 논란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예. 보통 딴 나라에서 대충 이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거든요. 네네. 더더욱 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장의 경우는 이렇게 돌발 상황이 너무 많은 현장이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누군가가 전에 가서 이제 여기는 이제 다행히도 그쪽 사람 회장님이 와서 뭐라고 하신 건데 주로 청와대 같은 궁전에서 누구 나와서 대신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됐다는 건 제가 이해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도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던 일들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걸 좀 정치색을 입힌 보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죠. 이게 알파고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뭐 일종의 이제 VIP가 온다고 하면은 이제 동선을 짜고 뭐 경호 계획을 세우는 건 좀 기본적인 일이고 그건 이제 전직 대통령 모든 대통령들도 다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뭐 물론 거기에 이제 상인들에게 뭐 강제로 뭐 웃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건 좀 이제 뭐 비판받을 일이 되겠지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마침 영부인이 오고 하니까 좀 시장 활력을 좀 되찾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잘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이제 결의를 했던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 터키에서는 일부러 사람이 자살하는 척하는데 대통령이 와서 그 말리고 설득하고 콜 찍는데 자살 하는 모습까지는 짜주는데 딴 나라에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네. 자, 조선일보가 최근에 이 코로나19 관련한 보도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확진자 인터뷰를 조선일보 기자가 했어요. 네. 이 29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 확진자가 어디서부터 감염이 됐는지가 굉장히 좀 미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도 좀 계속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조선일보가 이 29번 확진자의 부인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죠. 밀접 접촉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 직후에 이 부인분이 이제 30번 확진자가 된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보도를 알 권리를 위해서 이제 뭐 열심히 뛰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뭐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네. 내가 만약 그 전염을 갖게 됐다면 다른 사람한테까지 지금 퍼뜨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보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뭐 사실 여기에 나왔던 그 30번 확진자 인터뷰 내용은 뭐 이렇게 크게 뭐 주의를 할 만하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는 거고 게다가 또 예전에 이 중국 특파원이 그 우한 탈출기라는 좀 논설을 쓰다가 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 터라 좀 이 부분이 더 비판 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우한 탈출기도 조선일보 기자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 밀접 접촉자는 29번 환자의 부인인가요?
네, 29번 환자의 부인이었고 30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 30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또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 기자도 격리 상태인가요? 자진 격리된 상황이에요 네. 지금은. 이 조선일보 기자는 그 자기 이제 뭐 팀원이라든지 아니면 네. 팀 이제 데스크라든지에게 보고를 했고 그 데스크도 이제 접촉자가 돼가지고 같이 이제 3명이 이제 격리가 됐습니다. 예, 지난번에 베이징에 연결을 했었습니다만 KBS의 베이징 특파원의 네. 경우에도 우한을 다녀온 경우가 있어서 2주간 자가격리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기자들의 뭐 건강, 안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또 인터뷰 취재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기자 마음이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럴 때 다들 좀 약간 공포심에 휘날린 상황인데 네. 이제 확진자의 제일 측근인 부인이라는 인터뷰를 하면 왠지 좀 약간 이런 상황이 그나마 좀 약간 가라앉을 거라는 마음으로 가서 진짜 제대로 된 인터뷰 할 만한 사람 찾았는데 마침 거기 이제 미스를 한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그 기자를 크게 비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분이 뭐 우리 그 사람 이름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오직 기자 정신으로 거기 가고 거기서 국민한테 뭐 좀 약간 그러한 이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만한 뭔가를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걸 가지고 크게 비판한 것보다는 안타깝다, 불쌍하다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9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면 격리 상태 아니었을까요? 그때 29번 확진자가 확진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택 쪽에 가서 이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사실 뭐 당시에는 뭐 이 30번 확진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29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이 나왔으면은 그 부인이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 거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뭐 어떤 뭐 자연재해나 아니면 뭐 이제 전시라거나 뭐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이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전염병 보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좀 뭐랄까요, 하여튼 좀 멀리서 좀 본인의 안전을 지키면서 하는 게 전화기로 맞죠. 해야 돼 이럴 때는. 그리고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기저기 매체를 보면은 이 선별진료소 현장에 가서 뭐 기자들이 이제 뭐 보도를 하는 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것보다는 이 질병관리본부의 좀 이제 통제에 좀 따르면서 좀 이렇게 멀찍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예. 하지만 현장 취재 내용과 또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비교해서 좀 확인된 것만 좀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저기서 그렇죠. 막 보도가 나오다 보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확인되는 건지 이 여기에 대한 조금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알파고 기자는 이런 때 어떻게 취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되도록 전화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화기로는 제일 편하게 길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제일 안전하죠. 저도 예전에 한번 여기서 뭐 무슨 사태가 있는 적이 있었는데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때 이제 못 들어가니까 전화기로 했어요. 항상. 네. 전화기는 최고예요. 저기 정상훈 기자는 뭐 이렇게 뭐 안에 들어가서 뭐 취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를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좀 완벽한 좀 방역 상태를 갖춘 상태에서 좀 들어가서 취재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월 29일자 민주당만 빼고 칼럼.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 칼럼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으로 보고 권고 결정 내렸습니다. 정상훈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1월 29일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경향신문에 게재를 했고 네. 이 칼럼이 일종의 선거법을 위반할 그런 내용이다라고 민주당이 판단해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좀 비판 여론이 높았고요. 네. 결국 민주당이 그 다음 날 이 고발을 철회했고 이어서 뭐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또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교수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뭐 정치적으로는 뭐 저희가 뭐 여러 번 뭐 다른 코너에서도 좀 다뤄봤고 네네. 저희는 지금 이 칼럼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8조 위반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선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법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 그거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법? 전 2014년에 결혼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교육감을 이제 뽑는
그 선거 이전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감인 문영림 교수님한테 부탁했거든요. 제 결혼식 때 주례를 봐달라고. 왜냐면 아는 사이이시기도 알파고 미안하다 볼 수가 없다. 왜요? 선거법 걸린다고. 아 무슨 내 결혼식 주례를 보시는? 아 결혼식 주례를 부탁했더니 예. 출마자는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때는 그 계기로 좀 알아봤는데 진짜로 한국하고 일본의 선거법이 좀 약간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거법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좀 꽤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특히 뭐 언론 보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까지 뭐 지금 선거법의 잣대를 좀 들이대고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선거 특히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는 뭐 거의 이제 기사를 쉽게 쓰기가 어려울 만큼 네, 선거법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도 좀 쉽지 않고요. 네네. 또 방송에서 저희 방송에서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는 네. 있고 또 뭐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도 뭐 몇 개 항목을 반드시 또 고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도 다 있곤 합니다만 특히 이 선거법을 너무 좀 과하게 우리가 좀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또 언론 자유라는 측면과 좀 상충되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이 고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알파고 기자. 아 선생님 이제 말 그대로 오피니언이잖아요. 오피니언이 내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이 신문지를 이렇게 열 때는 여기는 기사, 여기는 오피니언. 네. 오피니언은 이 사람의 100%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럼 오피니언에서는 사람이 마음껏 자기 생각을 펼쳐야 되거든요. 네. 이 정당 찍지 마. 이 정당은 찍어. 물론 거기서도 팩트에 어긋난 말을 하면 네. 물론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딴 거 다 지나서 나 이 정당 좋아해. 색깔이 내 마음에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걸려요. 이거는 한국하고 일본 좀 약간 까다롭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정상 기자. 예. 뭐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거는 뭐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신문 같은 곳이 뭐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피니언란을 통해서 지지를 하고 대신 이제 그 보도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철저한 사실만을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뭐 이른바 이제 알파고 기자가 얘기했던 이 보도 면과 그리고 오피니언 면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좀 어느 정도 이 오피니언 면에 있어서는 좀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또 보장이 돼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컬럼 민주당만 빼고 네네. 이 컬럼이 만약에 외신에 실렸다면 외국 사회 반응은 어땠을까요, 알파고 기자? 예, 임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끝. 이 정도예요. 누구도 이렇게 크게 반응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나서 뭐만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이거는 해도 돼? 이거는 안 돼? 이걸 다 선관위에다가 유권 해석을 우리가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칼럼 같은 거 하나 써도 먼저 선관위의 허락을 득해서 실는 것도 되게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우습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좀 그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바대로 그냥 오피니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그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되고 뭐 그것은 뭐 어느 누구나 좀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어차피 뭐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있어서 다들 뭐 어느 정도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또 어느 정도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정파성이 있는 건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 제약을 하고 오로지 이제 뭐 공평한 뭐 50대 50이라든지 뭐 이렇게만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뭐 50대 50이라는 게 뭐 어디에서 50대 50이라는 거냐는 또 좀 기준을 잡기가 모호한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어쨌든 이 선거법이 조금 느슨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보기에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요. 반박될 만한 여지도 있겠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단해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생긴 트라우마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만으로 단해까지 간다 대통령이 그 이후로는 다들 너무 좀 약간 겁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선거법. 그게 있을까요? 어떻게 봐요? 이거를 참 고민이 많은 지금 시점인데. 네. 아니, 북유럽 거만 좀 약간 벤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북유럽? 예, 사람들 대놓고 그 제목을 다 알아요. 저 이번 선거 때 이 누구를 찍겠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을 찍겠다인데 누가 문제 제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또 이제 또 언론의 지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시점이 있고. 네,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랄까 하여튼 뭐 한국
그 신문의 ABC 협회 기준에서 발행 부수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보수 매체에 쏠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측면이 이런 선거법으로 좀 강제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좀 유지가 되었었던 부분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좀 살리면서 뭐 한편으로 좀 표현의 자유를 좀 보장해 나가는 좀 그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치독 마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그리고 알파고 신나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